지가 이제 제가 뭐 책이 될지 뭐가 될지 모릅니다만 제 어머니 이은순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첫 애를 신당동 신혼 때 이제 2명 잃고 나서 이제 돌 지나서 잃고 나서 둘째가 들어섰습니다. 지 어머니가 이제 어떻게 이제 억적이고 이제 힘도 좋던지 애가 임신 언진도 모르고 있다가 다달이 찾아오는 그 달거리, 월경 달거리라고 그랬죠. 옛날에는 다달이 찾아오는 월경이 안 오는 걸 알고 그때서야 임신인 줄을 알았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일생에 그 애 10명을 낳는 동안 입덧도 안 하고 헛구역질도 몰랐다고 합니다. 참 특이한 체질이죠. 둘째로 첫 애를 이제 돌 지나서 막 잃고 둘째를 낳는데 이름을 봉교라고 지었습니다. 뭐 사내 아이처럼 눈도 크고 몸무게도 꽤 나갔다고 합니다. 이 봉교도 세 돌을 못 넘기고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모두 유행병 때문이죠. 그때는 뭐 홍역이니 뭐 장티푸스, 딥테리아 뭐 많았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아 생존율이 아주 낮았던 시절입니다. 제 아버지가 예과 1년, 본과 3년을 마치고 또 인턴 1년을 마저 끝내고 나서 새파랗게 젊은 의사가 된 게 25세, 1931년 25세 때입니다. 제 아버지는 경기도 가평에 공의로 발령을 받아서 서울집을 정리하고 가평으로 가서 병원을 개업합니다. 이곳에서 제 어머니가 세 번째 아기, 또 딸을 출산합니다. 그 딸이 이름이 혜숙인데 저보다 13살 위인데 돌을 지내고 그 바로 이 봉교가 3살로 세상을 떴는데 셋째로 딸을 낳고 둘째 딸이 또 죽었어요. 어머니는 내놓고 말은 안 했지만 새로 태어난 혜숙이가 기가 세서 우위의 언니를 잡아먹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저보다 13살 위 혜숙이 누나는 기상이 남자보다도 더 씩씩하고 머리도 쌩쌩했습니다. 눈치가 구단입니다. 아주. 생전에 아버지하고는 무척 친했어도 어머니하고는 별로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모녀간 기싸움, 뭐 머리싸움 가끔 이런 거 뭐 그런 격이죠. 지 누이가 이제 저보다 13살 위인데 아버지 재산은 이제 늦도록 뭐 80이 되도록 끝까지 빠지지 않고 참여를 했는데 어머니 재산은 입에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또 지 어머니도 살아생전에 큰딸 혜숙이가 뭐 어쨌다느니 칭찬하는 말을 안 했습니다. 입에 올리지 않았는 게 맞겠죠. 뭐 그렇다고 흉을 보거나 탓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기가 센 두 모녀가 겉으로는 내색을 안 했지만 성격상 라이벌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재밌죠? 지금은 이제 워낙 애를 적게 키우다 보니까 뭐 그럴 일도 드물지만 옛날엔 곧잘 있었던 일입니다. 이 셋째, 저보다 13살이 많은 혜숙이 누나가 부모님과 함께 6.25라는 험난한 세월을 같이 한 7남매의 맞이 혜숙이입니다. 1931년생입니다. 안동손 씨 댁에 시집 가서도 보란듯이 시댁사진보다는 친정 쪽 먼 조상 포은 정몽주 선생 영정을 일생 거실에 내놓고 어깨를 펴며 당당했던 거의 키가 170cm의 잘생긴 여장부가 제 큰누나입니다. 안동손 씨의 시집 가서도 이제 거실에 그 정포은 자손이라고 해서 이제 그걸 걸어놓고 이렇게 폼 잡고 뭐 그랬었습니다. 가평에서 이제 병원을 개업한 아버지는 예산에 계신 홀어머니, 형님 가족, 또 용인에 있는 팔촌 형제 둘, 그 가족들도 불러 모았습니다. 거의 뭐 20여 명이 넘는 대가족 집단입니다. 지방마다 한의사들은 있었어도 수술을 할 수 있었던 양의사들은 아주 귀엽거나 없었던 시절 일본 총독부는 아마도 각 군별로 의사들을 하나씩 배정했었나 봅니다. 공이라고 하죠. 건물이라든가 뭐 의료시설을 국가가 제공하고 봉급도 주고 사택도 주고 병원의 환자는 물론 유료이고 그랬었습니다. 돈 걱정 없이 친형님과 팔촌 형제 둘, 그 가족까지 먹고 살았다고 하니까
상상이 가질 않습니다. 형님은 약국장, 팔촌 하나는 회계, 또 하나는 행정을 맡겼다고 합니다. 가평생활 5년 동안 또 딸과 아들을 낳았습니다. 돌이 된 혜숙이 밑으로 2살 터울로 딸 은숙이와 아들 덕교를 낳았습니다. 9살 위 제 큰형 덕교, 또 그 위로 첫 아들과 첫 딸을 잃고 다시 딸, 아들 이렇게 셋을 제 어머니가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가평에서. 그렇다 보니까 잃어버린 두 애들 생각도 지울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 덕교는 저보다 9살 위 1935년생입니다. 그런데 이 귀하고 귀한 아들이 돌이 지나자마자 그땐 디프테리아라고 그랬는데 디프테리아에 걸렸습니다. 기관지가 부어서 호흡을 제대로 못하는, 항생제도 없던 시절 10중 8구는 죽고 마는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당시 후에 백신이 개발된 후에는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홍역부와 함께 예방주사를 국가에서 놔주고 했지만 당시에는 백신이 개발되기 전입니다. 혼이 나간 제 부모님은 부랴부랴 애를 안고 서울로 올라와 세브란스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때 담당 의사가 원장 오알 에비슨, 내 아들, 원장은 오알 에비슨이고 그 아들이 DB 에비슨의 데이빗 브라운 에비슨 이랬겠죠. 에비슨인데 원장은 오알 에비슨, 아들이 DB 에비슨. 그때 이제 담당 의사가 그 아들 DB 에비슨인데 그 치료법이라는 게 별거 없었습니다. 치료법이라는 게 기관지를 통해서 이제 호수를 이렇게 집어넣고 폐에 산소를 공급해서 질식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체온을 내려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치료법이라는 게 코를 통해서 기도한 그 기도에 삽입한 고무호수가 잘 이렇게 버텨주면 괜찮은데 10중 8구는 기침을 자꾸 하니까 호수가 또 빠지고, 그러면 또 어렵사리 호수를 받고, 또 빠지면 또 끼고, 이러기를 한 3번쯤 하고 나서 호수가 이제 그렇게 빠지면은 의사도 이제 포기하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곧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무서운 병이죠. 제 큰형도 예외가 아니어서 호수가 3번씩이나 빠졌습니다. 주위에서는 아이고 이제 틀렸구나 하고 모두들 포기했을 때 닥터 에비슨이 어렵지만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해서 4번째로 억지로 호수를 끼웠는데 이게 하늘이 도왔는지 용케도 기침으로 빠지지도 않고 잘 붙어 있어서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사이에 숨도 고르게 쉬며 2, 3일을 버텨주어 드디어 열도 내리고 회복에 접어들어서 제 큰형이 살아났습니다. 만 84세까지 살았는데, 요즘 병원에 가보시면 이제 코에 낀 호수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는 환자를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상태로 병원 복도를 걸어다니는 환자도 있을 정도로 의료 기자재와 설비가 좋아졌습니다. 100년 전에는 의료용 고무호수라고 해봤자 품질도 조악해서 기도 삽입 과정에서 그 기도의 벽에 스크래치 상처가 이제 나고 그랬죠. 그 상처 때문에 제 형은 2년 전에 3년 전에 84세로 돌아갈 때까지 심하지는 않았지만 가끔 잔기침을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가평의 그 집에서는 제 할머니가 10년 전에 대를 이을 손자를 돌을 지나서 잃었는데 또 2번째로 연거푸 손자를 죽이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노인네가 너무 오래 살아서 조상의 죄를 많이 지어 그런 거다. 이번에 손자를 낳게만 해준다면 당신이 대신 죽겠노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 할머니는 과연 그로부터 1년도 못 사시고 환갑을 겨우 넘기신 연세에 돌아가셔서 예산에 제 할아버지 곁에 함께 묻혔습니다. 손자를 살린 거죠. 세브란스 시절 학생이었던 제 아버지에게 귀한 군의 교환수 자리를 마련해준 교장 오알 에비슨과 10년이 지나 제자의 아들을 무서운 전염병 디프테리아로부터 기적적으로 구해준 그 아들 DB 에비슨은 2분 다 죽어서 부자가 나란히 양화진 외인묘지에 묻혔습니다. 오알 에비슨의 아들 DB 에비슨도 아버지 뒤를 이어 후에 세브란스 학장을 지냈습니다. 양화진이 어디냐? 지금의 그 서대문과 합정동의 2호선
전철역이 오가는 양화대교 북쪽의 한강변입니다. 합정동 로타리에서 불과 250m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그 묘소에 가보시면은 1800년대 말에 조선의 선교 활동을 하러 와서 선교도 선교지만 조선의 근대화의 교육을 통해 헌신하고 죽어서 고향으로 가지 않고 묻히기까지 한 많은 외국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연의전문을 세운 유명한 언더우드는 무려 4대가 이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7월 3일 일요일 날 썼는데 늦은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서서 운동 겸 그것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여러 선각자들께 이제 경의를 표하고는 묵념도 하고 했는데 미루다 하면 안 되겠고, 그래서 이제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생각난 김에 이제 실행에 한번 옮겨 봤습니다. 날씨가 엄청 덥더군요. 장마 끝이라 이제 해도 그때 쨍쨍하고 습도도 무척 높았습니다. 아주 힘든 순례를 했습니다. 전에 제가 이제 거길 몇 번 다녀왔는데 아주 깨끗하게 정리도 잘 되고 카톨릭 성지에서 느끼는 그런 허례허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 그것도 성지입니다. 이거 카톨릭 프로테스탄트의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란 안내판과 함께 기독교 성지 그런 현판도 보였습니다. 전국 곳곳에 카톨릭 성지와는 달리 생생한 선교사들의 봉사를 읽을 수 있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카톨릭과 달리 살아있는 성지, 움직이는 성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참고로 1981년, 지금 한 36년 전에 싱가포르에서 이제 카톨릭 세례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양화진 외국의 선교사 묘지를 3번을 방문했었습니다. 옛날에 4번째 지난 7월에 다녀왔는데 1963년에 이제 대학을 떨어져서 집에서 놀면서 답심리에서 이제 병원을 하시던 아버지 곁을 제가 뱅뱅 돌 때인데 아버지가 한여름 어딜 가자고 해서 이제 저를 데리고 가셔서 제가 그때 한번 갔었고, 그때 아버지가 에비슨 D.B. 에비슨 그 부자 묘 앞에서 한참을 머무르시며 이제 옛 생각을 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참 후 제가 혼자 갔었고, 또 2020년 2년 전에 제 큰형이 돌아가시고 난 후 한 차례 더, 그리고 이제 지난 7월에 4번째로 다녀왔습니다. 게으른 제가 이제 앞으로 거길 가면 또 몇 번이나 더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잊어잡수지 마시고 양화진에 있는 그 선교사 성지입니다. 선교사들이 묻혀있는 성지니까 외국인 선교사 묘지 가셔서 카톨릭 성지하고 다릅니다. 느낌이 아주 살아있는 성지, 팔팔 살아서 움직이는 성지라는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감사합니다.